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5번째 챕터죠.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는 카운트 기반의 백오브 워즈와 엔그램을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디스트리뷰티브 리프레젠테이션, 분산 표상이라고 불리우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게 보면은 이 챕터는 총 6가지의 이제 꼭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잘 쓰지는 않지만 이제 히스토리를 이제 수업이다 보니까 히스토리를 알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가장 처음으로 인베딩을 하고자 했었던 단어에 대한 인베딩을 하고자 했었던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이라는 NNLM에 대해서 이번 꼭지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워투백과 글로브를 각각 개별적인 꼭지로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 3가지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4번째 꼭지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워드 임베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단어를 매핑을 시키는 겁니다. 랭귀지에서 언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특정한 공간의 벡터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목적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단어는 semantically similar words는 서로 가까운 공간상에 위치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특정 공간상의 연속형의 수치형의 벡터로 단어를 치환하는데 또는 매핑을 하는데 만약에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가 유사하다면 그 단어들은 공간상에서 굉장히 같은 위치의 두 점으로서 표현이 되고자 하는 것을 구현하고 싶은 겁니다. 자, 왜냐면 이제 앞서 그 챕터에서 설명을 드렸던 카운트 기반의 모형 또는 이제 백오브 워즈 방식에 대해서는 영어에서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토큰이 대략 한 1300만 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고 했을 때 이 1300만 차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벡터를 가지고 원하드 인코딩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단어 또는 어떠한 형태의 문장이라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이 해당하는 공간이 단어의 차원이 크고 스펄스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가장 이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워드 임베딩의 원조격인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 NNLM을 설명을 할 것이고요. 워트백, 글로브, 그리고 패스트텍스트를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워드 벡터에 대해서 보자면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직관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은 원합 벡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단어의 개수만큼의 차원을 갖는 벡터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벡터는 사이즈가 R의 vocabulary 사이즈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해당하는 단어의 인덱스가 그 단어가 맞으면 1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0입니다. 여기서도 제일 마찬가지로 지브라라는 단어는 가장 마지막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지브라가 나왔을 때 해당하는 단어는 나머지 모든 차원의 벡터 값인 엘리멘트는 0이 되고 제일 마지막 부분만 1이 되는 이러한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단점이 단어 간의 similarity가 cannot be preserved니까 보존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모텔이나 호텔이나 전부 숙박업에 관련된 숙박 장소에 가깝지만 단어를 내적을 한번 해보면 호텔과 모텔의 내적도 0이고요. 호텔과 캣의 내적도 0입니다. 모든 단어에 사실은 원합 벡터에서는 어떤 의미의 WI라는 단어에 트랜스포즈 WJ라는 단어를 하면 이건 항상 0이 됩니다. 왜냐? 원합 벡터는 결국은 D처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차원을 그릴 수가 없는데 V 차원의 이제 vocabulary만큼의 차원을 갖는 곳에 어떤 특정한 단어는 축 위에 1이라는 값을 갖는 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각각의 단어들이 전부 축 위에 1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두 개를 잡더라도 전부 직교, 오소고널 하기 때문에 내적을 했을 땐 0이 되고 그 말은 둘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내려지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워드 벡터를 distributed representation, 분산 표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parameterized function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특정한 단어에 있는 어떤 단어들을 certain dimensional vector로 임의의 차원을 갖는 벡터로 바꾸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어들을 R의 n 차원, 여기서 당연히 n이라는 벡터의 크기는, 아니 차원의 크기는 vocabulary size보다는 훨씬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뭐 워투백 할 때 100차원이니 300차원이니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인베딩 차원이 100차원, 300차원이라는 얘기는 vocabulary size보다는 훨씬 더 작다라는 거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더 이상 각각의 엘리멘트가 1 아니면 0의 값만을 갖는 게 아니라 연속형의 숫자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연속형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wcat과 wmat 이라는 단어를 내적을 했을 때 더 이상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워드 임베딩의 그 재미있는 속성을 보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노리고서 한 게 아니라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사후적으로 해석했더니 이런 특징을 찾았고, 이 특징 때문에 워드 임베딩이 훨씬 더 널리 빠르게 아카데미 또는 이제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어 처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특정한 의미론적인 차이가 단어의 벡터 차이에 보존이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킹과 퀸 사이의 차이는 성별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벡터이고요. man과 woman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인데 성별만 다르다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벡터, 이 두 가지의 벡터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방향과 길이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working이라는 동명사와 그러니까 현재 분사와 worked라는 과거 형을 봤을 때 이 차이가 요만큼인데 다른 단어이지만 swim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swimming과 swim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요 둘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비슷하더라. 그래서 의미론적인 차이를 잘 학습된 임베딩 벡터는 보존하고 있는 것 같더라 라는 게 요 예시들에서의 결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 국가들이 하필이면 이렇게 위에 두 개가 있는데 뭐 젊은이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의 국가들과 해당하는 국가들의 수도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사실은 이 벡터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고전적인 연도를 보시면 2003년도에 나왔습니다. 벌써 17년이나 지났죠. Neural Network Language Model (NNLM이라는 이제 모델을 설명을 할 것이고요. 이거는 이 Distributed Representation을 통해서 Curse of Dimensionality, 다시 말하면 사실은 뭐의 Curse of Dimensionality냐? One Hot Encoding의 Curse of Dimensionality를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어들은 분산 표상에 대한 워드 벡터, 워드 피처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결합 확률 분포를 통해서 단어의 시퀀스들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를 통해서 우리는 해당하는 단어들의 조합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학습하겠다 이겁니다. 첫 번째, 어떤 피처 벡터가, 다시 말하면 특정한 단어를 어떤 고정된 공간상의 연속형의 벡터, 숫자형 벡터로 변화시킬 때 어떤 벡터가 좋은 것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과 그렇게 만들어진 벡터를 통해서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련의 단어의 시퀀스들의 probability가 높게 나오도록 만들겠다. 이거를 여기서 보면 learn simultaneously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라는 걸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dog이라는 단어와 cat이라는 단어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게 이제 유사한 역할이라는 게 의미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려동물의 대표적인 두 동물들이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둘 다 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그 similarity, 또 다른 그 similarity의 페어들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더하고 어라는 관사들에 대한 페어와 bedroom과 room이라는 명사, 다음에 is와 was라는 비동사의 과거형 또는 현재형, 이제 그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에 대한 tense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행위 동사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뭐 뛰고 있느냐 아니면 걷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the cat is walking in the bedroom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더라는 것 대신에 굉장히 유사한 단어로서 여기서 페어에서 있는 어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cat 대신에 dog를 replace를 할 수가 있고요. is 대신에 was를 만들 수가 있고 walking 대신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learning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n a 한 다음에 bedroom 대신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room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semantically 그리고 synthetically 유사한 단어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장들을 전부 generation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카운트 기반의 랭귀지 모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기반의 랭귀지 모델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해당하는 그 조합들이 주어져 있다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체인 룰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 첫 번째 단어부터 t번째 단어까지가 발생하는 결합 확률 분포는 t는 1부터 large t까지 해서 이런 확률 값이 됩니다. 결국은 pw1, pw2 기분 w1 곱하기 pw3 기분 w1 곱하기 w2, w2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곱해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이 100개의 단어로 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0번째 단어를 만드는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하려면 99개의 단어를 다 본 다음에 100번째 단어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구글의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든 책들을 다 스캔을 해서 디지털라이즈를 했을지라도 정확하게 99개 단어의 시퀀스가 같은 조합은 거의 찾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크업 어썸션을 적용을 해서 과거의 모든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의 몇 개에 대해서만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n그램으로 표시된 게 유니그램이면은 그냥 단어 단위로 다 만들어내자. 바이그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전 단어만 보자. 트라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두 단어를 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자. 이런 방식입니다. 자, 랭귀지 모델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일이다. 방영하지 않는 그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우연히 보다가 이거를 랭귀지 모델의 예시로서 강의 자료를 한번 삽입해 보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나름의 첫 키스의 정의를 네 분이 내려주시면 돼요. 제가 공감이 가야 돼요. 볶음 처음으로 나의 입술을 너에게 준다. 처음으로 나의 입술을 너에게 준다. 자, 이게 바로 랭귀지 모델의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한 사람이 한 단어씩 만드는데 말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키워드가 주어지긴 했지만 여기서 보면 처음 사람이 처음으로라는 단어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의 입술이라는 게 두 번째 사람, 너에게가 세 번째 사람, 준다가 네 번째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랭귀지 모델의 하나의 예시가 될 텐데 이걸 보면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단어는 특정한 공간상에서의 dense 벡터이다. sparse한 원합 벡터가 아니라 특정 공간상에서의 dense 벡터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n이라는 요 숫자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small n은 large v보다 훨씬 더 작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word 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잘 보십시오. word 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one hot representation이에요. 그래서 R의 V 차원인데 small xt 같은 경우에는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word embedding이고요. 요 x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올 lookup 테이블이고
임베딩 매트릭스입니다. x 같은 경우에는 n 곱하기 v 차원이 되는 것이고요. n은 v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결국 xt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r의 n승이 되겠죠. xt 같은 경우에는 r의 n승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거냐?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이제 워투백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어가 아니라 주변 단어를 통해서 가운데 단어를 예측하거나 가운데 단어를 통해서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드는데 가장 초반에는 랭귀지 모델의 시퀀스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 NNLM은 앞서 t-1개의 단어가 주어지면 t번째 단어가 과연 J일지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밑에 있는 요 파트는 이제 normalizing factor라고 해서 이제 모든 값을 확률값을 어떤 단어가 나올 확률값을 모든 단어가 등장할 확률값의 합을 1로 만들어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있는 요 파트가 이제 중요한 파트가 되는데 요 P라는 거는 PJ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웃풋 임베딩 다시 할게요. 자, P 같은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값이 되는 것이고요. 모델을 통해서 나오는 파라미터가 되는 것이고요. G 같은 경우에는 앞서 W 대신에 X라는 임베딩 벡터들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연산하는 어떤 컴포지션 펑션, 사실은 이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요 단어들을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 실제 다음번 단어가 가장 확률이 높게 나타나도록 임베딩된 벡터와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동시에 학습시키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이 가지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이 C라는 게 결국은 룩업 테이블이 되는데 보면 t-1번째부터 이게 윈도우 사이즈입니다. 윈도우 사이즈를 n이라고 표시를 하면 t-n 플러스 1까지 해당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룩업 테이블을 다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shared parameter across word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이제 뒷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여기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한 V 차원과 여기 있는 N 차원이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WT-1이 여기에 있는 요 단어는 빨간색으로 칠한 단어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다. 그러면은 요 값을 끄집어 오고요. 초록색에 해당하는 WT-2는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다. 그러면은 얘를 가져다가 끄집어 오고요. 보라색에 해당하는 마지막 단어는 뭐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다. 그러면 이걸 끄집어 와서 여기다가 매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shared parameter across word라는 게 요 lookup 테이블, 다시 말하면 word 임베딩이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은 우리가 전부 다 공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초록색의 실선은 모델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점선은 옵션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 뒤에서 이제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웃풋을 만들 때 인풋에서 히든 노드로 갔다가 아웃풋으로 가는 구조는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히든 노드를 뛰어넘고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킵 커넥션이 여기서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옵셔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NNLM을 학습한다는 뜻은 이 목적은 우리가 어떤 좋은 모델 F를 찾는 겁니다. 이 F는 전체 단어가 아니라 윈도우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전체 문장 또는 전체 문서의 단어의 시퀀스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5g만 보겠다. 그러면 앞서 4개의 단어를 가지고 5번째 단어를 예측하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는 주어진 단어들의 첫 번째부터 t-1번째 단어가 주어졌을 때 t번째 단어가 생성될 확률이 극대화되는 함수 또는 모델 F를 찾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의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떠한 조합의 이전 조건절이 나오더라도 W1부터 WT-1까지 조건절이 나오더라도
요 파트가 뭐냐면요. i는 1부터 large v의 cardinality까지니까 이 전에 n개의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다음번 i번째 단어, t번째 단어가 무엇일지를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합하면 1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이후 단어들이 생성될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된다. 확률 관점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이거를 만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f라는 함수 자체는 항상 non-negative여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각 단어가 생성될 확률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합해서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없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모델이 가져야 될 조건은 개별적인 단어들에 대한 추정 확률, 추정 아웃풋은 0보다 커야 되고 그 0보다 큰 확률 값들 다 더했을 때는 1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펑션을, f라는 펑션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i는 이전 t-1번째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t번째 단어가 생성될 확률입니다. 첫 번째, c라는 매핑입니다. 이걸 이제 처음 이 논문에서는 lookup 테이블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워드 벡터들을 전부 이렇게 쌓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 당장은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lookup 테이블은 뭐냐면 vocabulary의 어떤 i번째 엘리멘트들에 대해서 이 ci 엘리멘트를 두면 m 차원의 벡터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C는 이 V 곱하기 M 차원의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 파트가 바로 이게 C lookup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한번 볼게요. 이게 C가 되고요. 이 lookup 테이블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단어인 W1에 대해서 lookup 테이블 C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W1이라는 단어는 지금 보면 이 원핫 리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첫 번째 엘리멘트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입니다. 그러면 이게 lookup 테이블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에 해당하는 이 real value들, 이 m 차원의 벡터가 바로 W1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꺼내서 쓰게 되는 X1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엘리멘트들은 1, 0의 바이너리 리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real value, 다시 말하면 실수값을 가질 수가 있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거는 W1부터 해가지고 WV까지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M 차원이니까 몇 번째 단어에 대한 임베딩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단어들에 대한 row를 이렇게 끄집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예시도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i번째 단어를 사용을 해서 vocabulary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i라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만 1의 값을 갖고요. 원핫 벡터는 나머지는 전부 0의 값을 갖습니다. 이걸 C에서 가지고 오면 i번째에 해당하는 요 파트를 요 row를 행을 그대로 끄집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까는 이제 lookup 테이블 C였고요. 어떤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probability function over words,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lookup 테이블 통해서 각각의 단어들의 임베딩을 끄집어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임베딩 벡터들이 이제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본 것처럼 윈도우 사이즈가 정해지면 그 윈도우 사이즈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벡터들이 인풋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겠죠. 이거를 우리가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그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은 V라는 이 vocabulary, 모든 vocabulary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출된 결과물 자체는 우리가 지금 이 실제 T번째 단어에 대해서 확률값이 가장 높게 나오도록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는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말했던 G라는 함수는
i번째 엘리멘트가 이제 이 1부터 t-1번째까지 단어가 주어졌을 때 gi라는 거는 그 해당하는 그 예측해야 되는 단어가 i번째 단어일 확률을 계산해주는 함수 g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컴포넌트가 두 개가 있었죠. lookup 테이블 C가 있었고요. 매핑해주는 probability function G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G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예시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G라는 함수는 앞서서 있는 단어들의 조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올게요. 처음으로 나의 입술을 너에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준다일 때 확률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처음으로 나의 입술을 너에게 지운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얘는 확률값이 상당히 첫 번째 거는 높아야 되겠지만 두 번째 거는 사실은 매우 낮아야 되겠죠. 이런 표현은 없으니까요. 근데 또는 처음으로 나의 입술을 너에게 맡긴다라는 표현은 나름 이 예시에서는 준다라고 썼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도록 그래서 한글로 봤을 때 문법적으로 그리고 의미론적으로 말이 되는 시퀀스일 경우에는 다음 단어가 나타날 등장할 확률을 높게 만들어주고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등장할 확률을 낮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g라는 함수의 probability function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f라는 함수 i번째 인덱스 제일 마지막 단어가 i번째일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단어의 이전에 n개의 단어들이 무엇일 것이냐에 대한 이 함수 f는 두 개로 이제 디컴포즈가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요 c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요 다른 점이 뭐냐면요. 얘는 단어고요. 얘는 임베딩된 벡터입니다. 그래서 연속형의 숫자형 벡터입니다. 이렇게 숫자형 벡터와 i라는 이제 인덱스 다음번 단어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인덱스가 주어졌을 때 g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가 being shared across all the words in the context라는 표현 자체는 컨텍스트가 바뀌더라도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임베딩된 매트릭스는 물론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만 업데이트가 된 특정 시점 또는 특정 스냅샷에서는 해당하는 로우들을 각각 단어들이 그대로 꺼내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shared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다시 한번 그 얘기입니다. C는 V-M 차원의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단어 i번째 단어에 대해서는 i번째 C 매트릭스의 로우, C 매트릭스의 i번째 로우를 끄집어낸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펑션 G 같은 경우에는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 C들이 입력 정보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위에 히든 노드가 들어가고요.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히든 노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웃풋에서의 i번째 아웃풋이 가장 최대가 되도록 하는 i번째의 아웃풋이 가장 최대가 되도록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은 정답이 이제 랭귀지 모델은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주어진 함수의 다음 단어가 가장 높게 나타날 확률이 높게 나타나도록 파라미터 W를 학습을 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의 레귤러라이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해당하는 뉴럴 네트워크 초창기 2003년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히든 레이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단어 여기서 구조를 다시 한번 보자면요. 단어 매핑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3개만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히든 노드가 위에 하나가 이렇게 쭉 히든 레이어가 들어가고 히든 노드에게 쓰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아웃풋인데 이 아웃풋은 이 사이즈가 vocabulary 사이즈만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입력이 들어가서 히든 노드를 거쳐서 출력이 나왔을 때 어떤 단어가 아까 그 조건에서 보면 어떤 단어든지 아웃풋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가능성의 합이 1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y가
보면요. 요 식을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Y는 B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상수항이고요. 요 WX는 옵셔널입니다. 왜냐하면 WX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까 점선으로 그려져 있던 그 파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여기가 되겠죠. D 플러스 HX라는 게 여기에서 X들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파트를 의미를 하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써서 액티베이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 파트가 U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WX는 옵셔널이고 요 뒤에 있는 파트는 필수적인 파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W는 optionally zero라고 되어 있는 게 그 파트입니다. 그리고 X는 이제 word feature가 되겠고요. H는 the number of hidden unit이 돼서 여기에 있는 요 hidden layer에 H가 몇 개인가를 이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요 Y 값들에 대한 이 값들이 다 나올 것이고요. 잘 알다시피 softmax 펑션을 쓰게 되면 확률 값으로 표현이 해줄 수가 있고 합이 전부 다 1인 상황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구조입니다. 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델 구조고요. X 값들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히든 노드가 이쪽에 위치를 하겠고요. 아웃풋 노드는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될 텐데 아웃풋 바이어스는 B인데 아웃풋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vocabulary 사이즈만큼 있는 거고요. 히든 노드 같은 경우 히든 투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H개가 있고 여기는 V개가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 U는 V by H 사실 이 매트릭스가 가장 큽니다. 논문을 보면 이 해당하는 컴퓨테이셔널 burden이 이 파트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U를 계산하는 파트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웃풋 웨이트 같은 경우 요 웨이트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의 사이즈를 갖게 되겠고요. 히든 레이어에서 웨이트로 갈 때도 H 곱하기 N 곱하기 1의 M. 왜냐면 이거는 H는 히든 노드의 사이즈고요. M-1은 우리가 Ng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요. 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학습을 하는 방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제 이 해당하는 전체 모델을 이 목적 함수를 세타로 이제 편미분을 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방식인 워드 임베딩의 첫 번째 방식인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